네, 안녕하세요. 전기요금입니다. 자, 이번에는 23년 1회 전기기사 전력공학 과목에 있어서 20문항을 최대한 간단히나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수전단 전력 원선도의 전력 방정식이 여러 컬럼 표현되는 전력계통에서 최대로 공급할 수 있는 무유도 전력이 500W일 때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무효 전력은 하고 물었습니다. 일단 간단히 체크를 하면 무유도 전력, 다르게 유도 성분이 없는 전력이겠죠. 그리고 친절하게 단위 와트로서 유효 전력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무효 전력이에요. 여기에는 이 Q값 아니겠습니까? 그죠? 실질적으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 수식에 맞춰가는 형태로서 간단히 우리가 풀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에 있는 방정식에다가 일단 제시되어 있는 이 무유도 전력을 대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실적으로 이놈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방정식이 만족하려면 실적으로 이 QR 값이 마이너스 400이면 될 겁니다. 실제 이 값 자체가 이 지문에서 물어보는 이 방정식 성립할 때 필요한 무효 전력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실상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안은 일단 400, 400 이 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전력에 있어서 표현을 할 때 지상 전력과 진상 전력이 있을 때 그 부호는 지상은 플러스로 진상은 마이너스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계산한 그 결과는 마이너스 400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상 400 2번을 답으로 고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문제입니다. 배전계통에서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하는 목적은 하고 물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역률 개선이 있어요. 이렇게 떠올릴 수가 있겠죠. 실질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는 전력 공급자 측과 수용가 측 기준으로 이 역률 개선으로 인한 효과를 세부적으로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 전력 공급자 측에 있어서 역률 개선을 함에 있어서 나타나는 효과는 전력 계통이 안정되더라, 전력 손실이 감소되더라, 설비 용량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더라, 투자비 같은 것들이 경감되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용가 측 기준으로도 한번 따져보면 설비 용량의 여유가 증가되더라, 전압 강화가 경감이 되더라, 배전선의 전력 손실이 감소되더라, 그리고 전기 요금이 감소되더라,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이런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 답을 고르면 2번 전력 손실의 감소를 꾀할 수 있더라, 이렇게 고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문제입니다. 화력발전소에서 제열기의 사용 목적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제열기라고 하는 것은 터빈에 쓰인 증기를 다시 가열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기를 재가열한다 해서 제열기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번 문제 답은 3번 바로 이렇게 고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지지물 최상부에서 도선과 평행하게 가설되는 금속선인 가공지선의 설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여기 주어진 보기상에 있어서 바로 체크를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가공지선의 설치 목적은 유도로에 의한 송전선의 고전이 방지의 목적으로서, 그리고 통신선에 대한 전자유도 장애 경감을 꾀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 직경내로부터 송전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 문제의 답은 진행파의 감쇄 촉진이라고 되어 있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일반 회로 정수가 같은 평형 이외선에서 A, B, C, D는 1회선의 경우에 몇 배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회선에 있어서 4단자 정수를 A, B, C, D라고 한다면 지금 묻는 것은 회로 정수와 같은 평형 이외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평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놓고요. 그럼 실질적으로 각 선에 있어서 4단자 정수는 이렇게 배치된 것 같기 때문에 우리는 병렬로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간단히 이렇게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A, B, C, D라고 하는 이 4단자 정수에 있어서 실상 이 A라고 하는 것은 전압비를, 그리고 D라고 하는 것은 전류비를, B라고 하는 것은 임피던스를, C라고 하는 것은 어드미턴스를 의미를 하더라. 근데 어쨌든 이 동일한 것을 병렬로 해석하는 걸 같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임피던스 관점에서 해석을 하면 동일한 것 두 개를 병렬로 놓으면 임피던스는 절반이 되더라,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어드미턴스 같은 경우에는 병렬로 하면
아, 2배가 되더라. 이렇게 놓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병렬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체의 사단자 정수는 선 하나가 있을 때에 비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안은 A는 1배, B는 2분의 1배, C는 2배, D는 1배. 요거를 의미를 하는 1번을 답으로 고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6번째 문제입니다. 필에게 충격 방전 개시전압은 무엇으로 표현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이 뭔지부터 한번 좀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필액이 단자 간의 충격 전압 인가 시에 방전을 개시하는 전압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실상 이 방전을 개시하는 전압은 파고치로 표현을 합니다. 즉, 다르게 말하면 충격 전압에 있어서 최대값, 즉 최대치를 가지고 표현을 하더라. 그래서 이번 문제의 답은 실질적으로 3번 요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충격 방전 개시 전압 이외에도 다른 것들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히나마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 아, 이런 것이 있었구나, 이렇게 체크할 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필에기의 전격 전압이 있습니다. 이 필에기의 전격 전압은 필액이 선로 단자와 접지 단자 간에 인가할 수 있는 상용 주파 최대 허용 전압을 의미를 하고, 이를 좀 더 간단히 말을 하면 속류를 차할 수 있는 상용 주파수 교류 최고 전압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두 번째, 필액이 제한 전압이란 무엇인가? 자, 요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했을 수 있겠죠. 필액기의 방전 전류가 흐르는 동안 필액이 단자 간에 나타나는 전압의 파고값. 자, 여기서 말하는 이 파고값, 요놈 우리가 다르게 최대값,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값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 상용 주파 방전 개시 전압. 자, 요 놈은 또 어떤 놈인지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필액의 전격 전류가 흐르기 시작한 최저의 상용 주파 전압의 파고치로서 실제로는 시료값으로 표현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필액이 전격 전압의 1.5배 정도에 대한 수치값을 갖습니다. 뭐 이런 게 있더라. 이건 참고적으로만 봐주십시오. 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충격 방전 개시나 외에 이런 것들이 있더라, 이런 것들 봤는데, 자, 여기서 우리 뭐 한 가지만 좀 더 챙기겠습니다. 실적으로 시험 문제에서 이런 게 나오는 경우도 있죠. 필액의 전격 전압을 결정할 때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 됩니까? 결정 시 중요소는 어떻게 됩니까? 자,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대지전압의 상승값이다. 그래서 이놈 같은 경우에는 관련도 문제에서도 꽤나 나왔었던 친구이기 때문에 뭐 다시 한번 상기시켜 놓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언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실제 뭐 뒤에 가면 이에 대한 문제도 아마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 7번입니다. 차단은 쉽게 가능하나 차단 시에 재점호가 발생하기 쉬운 차단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재점호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언급을 하면 소거된 아크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재점호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얘 같은 경우에는 왜 일어납니까? 시에 의한 진상전류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3번 이렇게 고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어디서 주워 들은 건데 뭐 이렇게 갖고 가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께는 조금 많이 익숙한 용어가 될 겁니다. 우리 군대에서 점호하죠. 점호할 때 예를 들어서 신병이 들어왔어요. 이등병이 들어왔어요. 야, 이등병이 점호하는데 실수를 했다. 그러면 우리 당직 사관님께서 재점호 이렇게 외친다, 그죠? 자, 재점호 이렇게 외치고 우리는 점호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면 그 이등병한테 우리가 이런 말을 날리죠. 아, 저 새끼 진상이네.
그렇죠? 진상이 뭡니까? C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조모하면 진상 성분을 갖는 이 C 회로에서 생기더라. 이렇게 외우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거 어디선가 주워 들었는데 이렇게 한번 안내를 드려 봅니다. 참고하시면 좀 도움 되겠죠? 넘어갑니다. 8번째 문제입니다. 가스 절연 개폐 장치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GIS죠. 가스 개폐 장치는.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언급되어 있는 이 친구에 대한 특징을 간단히만 좀 체크하겠습니다. 실제 이 GIS 같은 경우에는 설치 면적이 작은 특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으로 SF6 가스를 씁니다. 실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죠. 무독, 무취, 무색의 불연성 가스다. 간단하게 말했을 때 우리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전기화학적으로 안정한 매질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SF6라고 하는 특수 가스를 쓰기 때문에 절연성이 매우 우수하고요. 그리고 여기 적었다시피 무독, 무취, 무색의 불연성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신뢰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가스를 가지고 충전부를 밀폐하기 때문에 안정성도 굉장히 높죠. 자, 그 다음 내용으로 일단 체크를 조금 하면 이 SF6 가스를 쓰기 때문에 밀폐 구조로 만들어야 되고요. 이렇게 밀폐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외부 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뭐 대표적인 내용으로서 대기 중 오염 물질이 있다면 이놈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더라. 뭐 이런 게 있죠. 자, 다음으로 이 GIS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완전 조립 상태로 수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설치 시에 설치가 간단하고요. 그로 인해서 설치 비용이 감소되더라. 그리고 설치 기간도 짧더라. 뭐 이런 특징들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한번 답을 골라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기. 시설 방법은 복잡하나 비용이 저렴하다? 시설 방법도 간단하죠. 간단히 말하면 설치 방법이 간단하죠. 왜? 완전 조립 상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충전부가 완전 밀폐가 되어 안전성이 높다. 그렇죠. 충전부가 밀폐돼서 안정성, 뭐 혹은 안전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대기 절연을 이용한 거에 비해서 현저히 소형화할 수 있다. 실제 뭐 저는 간단하게 뭐 설치 면적을 줄일 수가 있다. 뭐 이렇게 해놨는데 설치 면적을 줄일 수 있는 것 자체가 소형화를 할 수 있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에 네 번째, 대기 중에 오염물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고 부수가 용이하다. 일단 간단하게 밀폐 구조기 때문에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간단히 봤을 때 답은 일단 1번이 되더라. 이렇게 고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9번째 문제입니다. 유효 접지 계통에서 필기의 전격 전압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고 물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이미 언급을 한번 했던 내용이죠. 필기의 전격 전압을 결정하는 데 중요 요소는 대지 전압의 상승값이 되더라. 그래서 이것을 나타내는 보기를 고르면 우리 2번 이렇게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일선 지락 고장 시에 건전상의 대지전이 혹은 대지전이 상승, 즉 지속성 이상 전압, 요 놈이 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간단히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10번째 문제입니다. ACSR, 즉 강심 알루미늄 연선을 동일한 전기 저항과 길이를 갖는 경동 연선과 비교한 것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은 ACSR 다시 한번 적어보면 강심 알루미늄 연선이에요. 그래서 중심에 강이 하나 딱 지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알루미늄으로 된 연선이더라. 여기서 우리 이 알루미늄 요거를 좀 떠올려보면 이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경동선에 비해서 비중이 작고요. 그리고 고유저항은 큰 매질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제시된 것과 같이 동일한 전기 저항과 길이를 갖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알루미늄 연선 같은 경우에는 경동선에 비해서 중량은 작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고유 저항은 크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저항 관계식으로 보면 로우의 S분의 L이 되는데 어쨌든 동일한 전기 저항을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알루미늄 연선
정확하게 강심 알루미늄 연성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고유장이 크기 때문에 동일한 저항값을 가지려면 이 면적값도 같이 커져야겠죠. 예를 들어서 이 고유장이 2배다. 그러면 이때 이 면적도 2배가 되어야만이 서로 약분돼서 동일한 저항값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하면 이 경동선에 비해서 동일한 전기 저항과 길이를 가지려면 어쨌든 이 면적이 커야 됩니다. 근데 이 면적이 크다는 것은 곧 다르게 바깥 지름도 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시된 것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하면 동일한 전기 저항과 길이를 갖는 경동연선과 비교를 했을 때는 바깥 지름은 크고 중량은 작다. 이렇게 우리가 체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문제의 답은 4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1번째 문제입니다. 보호계정기의 동작 상태에서 보호계정기가 동작하여야 할 경우에 동작하지 않는 동작 상태에는? 하고 물었습니다. 자, 요 같은 경우에는 간단히 이 보호계정기의 동작 상태에 대해서 보고 답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호계정기 동작 상태에 대한 판정은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동작. 두 번째, 오동작. 세 번째, 정부동작. 네 번째, 오부동작. 자, 우선에 여기 있는 정동작과 오동작에 대해서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동작이라고 하는 것은 계전기가 동작해야 할 경우에 딱 맞게끔 동작하는 것을 정동작이라 부릅니다. 자, 그럼 이 아래쪽에 있는 오동작은 무엇이냐? 이 친구는 계전기가 동작하지 않아야 할 경우에 동작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잘못 동작한 것을 우리가 오동작이라 부르죠. 그죠? 자, 그럼 이 아래쪽에 있는 정부 동작과 오부 동작은 무엇을 의미를 하느냐? 각각 정동작과 오동작에 있어서 반대 개념으로 치부한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정동작을 반대 개념으로 치부한 것이 정부 동작, 오동작을 반대 개념으로 치부한 것이 오부 동작력. 그래서 실적으로 이 위에 정동작과 오동작에 대한 개념을 안다면 정부 동작과 오부 동작도 쉽게 개념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정동작부터 조금 보면 계전기가 동작해야 할 경우 이렇게 끊겠습니다. 이때 제대로 동작하는 게 정동작이었고요. 오동작은 계전기가 동작하지 않아야 할 경우에 동작하는 게 오동작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에 있어서 각각 반대 개념으로 치부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정부 동작은 계전기가 동작하지 않아야 할 경우, 즉 동작해야 할 경우에 있어서 어떤 개념? 반대 개념요. 그 다음에 이 뒤에 것도 어떻게 하자? 반대로 치부를 하자. 즉 계전기가 동작하지 않아야 할 경우에 동작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정부 동작이라 부릅니다. 그럼 오부 동작도 마찬가지 개념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요놈과 비교했을 때 계전기가 동작해야 할 경우, 애초에 오동작은 동작하지 않아야 할 경우이기 때문에 반대 개념으로 하면 동작해야 할 경우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뒤에 이 놈을 반대 개념으로 쓰면 동작하지 않는 것,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계전기가 동작해야 할 경우에 동작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오부 동작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우리 지문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지금 이 지문에서 묻는 것은 동작하여야 할 경우에 동작하지 않는 동작 상태를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체크한 이 내용에서 답을 고르자면 이렇게 되겠죠. 동작해야 할 경우에 동작하지 않는 거. 오부 동작. 답은 4번이겠네. 자,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2번째 문제입니다. 부하전류 및 단락전류를 모두 개폐할 수 있는 개폐기는? 하고 물었습니다. 솔직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 차단기죠. 이렇게 바로 고르고 넘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간단히만 우리가 체크를 하자면 이 전력 휴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사고 전류를 끊어낼 수 있는 장치예요. 근데 다시 폐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개폐는 회로를 끊고 다시 붙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의미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전력 휴지는 사고 전류가 발생할 때 용단하면서 그 회로를 개로시킵니다.
근데 다시 알아서 패러는 될 수 없기 때문에 얘는 답은 될 수가 없더라. 자, 그 다음에 달로기. 달로기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다시피 무브앗이 선로의 점검 및 보수를 위해서 조작하는 장치입니다. 즉 무브앗이 개폐하는 장치죠. 그럼 여기는 선로 개폐기. 실상 이 선로 개폐기는 달로기와 비슷하게 사용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실상 이제 보수 점검 시에 전로를 개폐하기 위해서 시설을 하는 장치인데 무부하 상태에서만 개폐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부하 전류 및 단락 전류를 모두 개폐할 수 있는 것. 즉 통상적으로 쓰는 전류와 그리고 단락 시 발생하는 사고 전류를 모두 개폐할 수 있는 것은 이놈밖에 없더라. 이거는 이렇게 당연스럽게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13번째 문제입니다. 고압 배전 선로의 중간에 승합기를 설치하는 주 목적은 하고 물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고압 배전 선로 중간에다가 승합기를 설치하는 주 목적은 이 선로 말단에 있어서 전압 강화를 방지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째 문제입니다. 성전단의 전압을 ES, 수전단의 전압을 ER, 그리고 부하각을 델타, 선로의 리액턴스를 X, 그리고 선로의 저항을 무시할 때 정상시의 최대 송전 전력의 계략적인 수식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주어진 이 보기상에서는 우리가 바로 이렇게 리액턴스 분의 송전단, 수전단, 전압의 곱에다가 사인 델타 이렇게 고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실상 이제 간단히 우리가 알고 있는 수식만 고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